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 아산 건강 강좌는 간암의 진단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간암이란 어떤 병일까요? 간암에는 간세포 암종 그리고 간담도암이라는 2가지 암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간암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간세포 암종이라는 병이고, 실제 2가지 간암 중에서 90%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간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간세포 암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암이란 어떤 병일까요? 간을 구성하고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난 악성세포, 종양세포가 계속적으로 증식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무서운 병이 바로 간암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간암 환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암의 순위입니다. 1위가 갑상선암이 되고요.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간암은 지금 현재는 전체 암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조금 나누어서 볼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는 1위가 폐암이 되겠고요. 간암의 경우에는 전체 암의 한 8.6%를 차지해서 5위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등이 유방암으로 가장 많고요. 간암의 경우에는 약 3.4%로 비교적 비율은 적지만 여전히 그래도 전체 암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암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암 발생률을 이제 여러 개 나라별로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나라들이 가까이 있는 일본, 그리고 선진국의 대표 주자인 미국, 그리고 영국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성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 그래프가 위, 그 다음 폐, 대장, 전립선이 되겠고요.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간암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서 제일 이제 높고 진한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뜻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옆에 일본과 미국, 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남성에서 간암의 발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연 지난 5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10년간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료 기술의 발전과 의학 발전에 따라서 암의 생존율이 아주 더 올라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간암을 보시면은 여전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5년 생존율이 불과 30% 중반대밖에 되지 않는 예후가 아주 불량한 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암의 발병 위험인자, 즉 어떤 사람이 간암이 많이 생길까요? 국내 간암의 원인을 살펴보시면은 만성 비형 간염이 전체 간암 환자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비형 간염 보균자, 비형 간염 보균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3%에서 많게는 5% 정도가 비형 간염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비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간암 그리고 간경변증의 첫 번째 위험인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2번째와 3번째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포함해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 C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역시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원인 불명이거나 드문 이런 자가면역성 간염,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같은 드문 질환들도 간암의 원인으로 꼽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간암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은 과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초음파 검사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거의 다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간편하고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검사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자의 숙련도, 즉 초음파 검사를 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간경변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환자분의 신체 상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엄청 마르신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몸집이 비대해서 초음파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좋은 영상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종양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검사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cm, 2cm의 종양이 동그랗게 예쁘게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에 잘 보일 수가 있지만, 뒤에 가면 말씀드릴 침륜성 간암이라는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의 한 가지 제약점은 초음파에서 덩어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종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발견되는 그 종양이 혈관종인지 물혹인지 혹은 오늘의 주제인 간암인지 때때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로 간암을 확진한다라기보다는 간 내에 이런 종양이나 종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1차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사에는 CT 검사가 있겠습니다. CT 검사는 간암 진단에 제일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검사로 역동적 조형 증강 CT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역동적 조형 증강 CT라고 어려운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다들 CT도 아마 건강검진에서 많이 찍어 보셨을 텐데요. 일반 복부 CT에서는 간암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일반 CT에서는 간암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암이 생기게 되면은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기존의 간 문맥과 간 동맥이 같이 먹여 살리다가 간암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는 간 동맥만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런 혈관 분포, 그리고 어떤 혈관이 간암을 먹여 살리느냐, 이런 특성이 기존에 있던 다른 간 세포와 틀려지기 때문에 일반 복부 CT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번에 새롭게 간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불과 6개월 내지 1년 정도 전에 본인께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CT까지 다 찍었는데 그때는 없었다, 그때는 발견하지 왜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간암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 조형 증강 CT를 제대로 시행하였을 경우에 1cm 이상의 간암을 거의 90% 내지 95% 이상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간암 진단에서 가장 필수적인 검사는 바로 CT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MRI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RI 검사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세포 특이 조형제 사용한 MRI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복부 MRI를 찍었다고 해서 모두 다 간암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MRI 검사 내에서도 어떤 조형제를 쓰느냐, 어떤 영상을 얻느냐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간암 진단을 위해서는 간암에 특이적으로 사용되는 간세포 특이 조형제 사용 MRI를 찍어야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분들 중에 간혹 MRI가 무조건 CT보다 더 좋다, 더 우수하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MRI가 CT보다 더 우수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T에 비해서 MRI에 이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장점은 CT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많이 감소해 있어서 조형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감소되어 있어서 CT를 못 찍더라도 MRI는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으로는 CT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초기, 극초기 간암이 간혹 MRI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 예정인 간암 환자분들에게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주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오른쪽 간을 떼내는 간 절제술을 예정하고 있을 때 혹시나 CT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극초기 간암이 간의 다른 쪽인 왼쪽 옆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할 때는 MRI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제 임상 진료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간암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제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간 종양이 발견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CT라든지 MRI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로 진단이 애매하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간암을 확진을 해야 된 당위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록 침습적이긴 하지만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국소 마취 하에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간은 침으로 찔러서 일부 간 조직 세포를 뜯어내는 것이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전한 시술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주 드물게 출혈 그리고 기용 등의 합병증이 낮은 확률로 발생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조직 검사도 진단을 확진을 하기 위한 목적은 맞지만 조직 검사의 진단율이 90에서 95% 정도에 달하지만 100%는 아니다. 즉 그 말 뜻은 어떤 이유로 확진을 위해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드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암세포 조직만 나온다든지 주변 세포만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암이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암의 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암의 진단은 이제 첫 번째는 임상적 진단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암의 경우 조직 검사가 진단에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위암 같은 경우에서는 내시경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암이 확진될 경우에 그때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환자들이 조직 검사 없이 간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간암의 3대 원인 중에 하나인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앞서 보여드렸던 CT나 MRI 등에서 간암에 합당한 이런 소견이 보일 경우에는 간암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즉 조직 검사 없이 하는 임상적 진단이 실제 간암 환자분 10분이 있으면 거의 8분 내지는 9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임상적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간암 발생하는 환자의 보통 50% 이상이 대부분 다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침습적인 검사인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적 진단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암과 다르게 아무래도 임상적 진단이 주된 진단 방법이기 때문에 진단 과정 자체가 때때로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으며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외래에서 환자를 볼 경우에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그래도 의심이 돼서 또 다른 병원 가셔서 검사하셨는데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도 이제 이번에는 간암이 맞다라고 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외래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암을 진단을 하였으면은 간암은 어떻게 병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병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장암, 위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굳이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잘 나누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영어표처럼 이렇게 뭐 1기, 2기, 3기, 4기 분류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학술적인 목적으로 주로 하게 되고요. 환자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렇게 또 어차피 영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복잡해 보이는데 간암의 병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암의 크기,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간 기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간암이 작고 치료하기 쉬워 보여도 간경변증이 심해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많이 진행된 진행성 간암이더라도 간 기능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요법을 동원을 해서 또 잘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간암의 병기에 있어서 굳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딱 나누지는 않고요. 간암에서는 종양의 특성, 즉 종양이 몇 개 있느냐, 크기는 얼만큼 크냐, 그리고 간에만 있느냐 혹은 주변 장기로 침범, 즉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간 내에 있더라도 주변의 혈관이나 담도를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병기를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할지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와 못지않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환자가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의 정도, 남아있는 간 기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간경변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합병증, 복수라든지 황달, 간성 혼수 같은 이런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종양이 아무리 작아도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종양이 크고 많이 진행됐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간암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인구에서 간암이 생기는 확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간암을 예방하는 것에 주된 포커스는 간암의 고위험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암의 고위험군은 어떤 분일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만성비형 간염, 그리고 만성C형 간염, 그리고 음주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서 간암을 감시검사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간암의 고위험군에서는 40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적어도 1년에 최소 2번은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라 함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간단한 진찰을 받는 것과 앞서 보여드렸듯이 주된 검사는 초음파가 될 거고요. 필요할 경우 CT라든지 MRI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 CT 혹은 MR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와 더불어서 혈청, 알파테아단백이라는 AFP라는 혈액 검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영상의학 검사와 혈액 검사를 같이 하는 감시 검사를 최소 1년에 2번 해야지만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완치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 경우에는 C형 간염의 완치 치료제 약을 먹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C형 간염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간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C형 간염 환자에는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C형 간염이 있었을 당시에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던 경우에는 비록 C형 간염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간암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감시 검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간암의 진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암은 예방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감시 검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